네, 안녕하십니까. 12-6 예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07페이지고요. 여섯 번째 예제는 입원 진료실에서 입원 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차트 내용들을 입력하는 입원 환자 차트 입력하기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에듀팩토리에서 2019년에 만들어진 전자차트 B2U 차트를 활용한 병원 정보 시스템 실무라는 제목의 교재가 되겠습니다. 807페이지가 여섯 번째 예제 12-6의 예제가 될 거고요. 조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좀 많죠. 약 7가지 정도의 조건, 8가지 조건이라고 해야겠죠? 8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입원 환자를 한 명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입원 진료실에서 해당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방들을 좀 입력해 주고요. 그러니까 외래 처방과 달리 입원한 환자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거죠. 이때 그 입력 순서는 병명, 바이탈, 증상, 청구 메모, 처방 내역, 과거의 처방이나 검사 내역들을 좀 확인도 해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저장까지 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입원 환자의 상병 명칭은요, J157, J180이라고 아주 간단한 두 개의 주상병, 부상병을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엑스레이 검사 하나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 검사실에서 검체 채취하고요. 검사를 확정하고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 부분, 즉 혈액 검사들을 좀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5번은 방사선 검사, 즉 방사선실이라는 지원부서로 가야 될 거고, 6번은 임상검사, 즉 임상검사실로 가야 할 검사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혈액 검사가 되겠죠. 일곱 번째 조건은 이제 주치의가 입원 진료실에서 5번, 6번의 검사들을 실제로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이 될 테고요. 지금 조건 8번이 되겠죠. 미스 스펠입니다. 주치의는 해당 환자의 차트에 필요한 추가 사항을 입력하고 차트를 기록하는 것을 완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간호 액팅이라든가 간호 기록지를 입력하는 방법들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12-2의 조건입니다. 입원 환자에 대한 처방 내역 어떤 것들 할 것이냐. 지금 조건에 나열됐던 내용들을 표로 만들었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병상, 부상병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고, 그다음 증상은 다음과 같은 뭐 내용들을 넣어주시고요. 바이탈 체크들도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검사에는 이제 혈액 검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B1020, 1010, 1092, 2010, D0003 뭐 이런 혈액 검사들이고요. 흉부는 두매. 그래서 이제 G2302라는 그런 방사선 검사들을 한번 입력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스텝 1번입니다. B2 차트 통합 정보창을 실행시키신 다음에 세 번째 메뉴인 입원 진료실을 선택하고 로그인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스텝 2에서는요. 이 상태에서 이제 차트 번호를 입원 환자 중에서 골라주는 거죠. 재원 현황이라든가 입원 환자, 그다음에 혹은 입원 환자 관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서는 4번의 숫자 4번에 있는 것처럼 입원 환자 단축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조회 창이 나타나게 되면 해당 환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환자가 정확하게 선택되어져 있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화면을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입원 환자 중에 양송이라는 환자를 선택했고요. 이 환자에 대해서 차트 번호를 확인해 주시고, 이게 차트가 확인이 됐다면 그때부터 이제 여기 밑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있는 것처럼 스텝 3번에서는 검사들을 이제 넣어주시는 부분들, 그 다음에 상병 코드를 넣어주시는 부분들 등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때 병명을 넣고자 한다 하면 이 오른쪽에 저장 버튼들이 있는 오른쪽 상단의 4개 아이콘 중에서 첫 번째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 7번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죠. 이것이 병명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즉 상병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봤던 상병 코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J157, J180 이 두 가지를 이쪽에서 넣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병 코드를 7번 버튼을 눌러주시고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검색해서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코드를 안다면 바로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F1을 눌러서 상병 코드에서 코드 검색을 해서 넣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57과 제180을 주부 상병으로 넣습니다.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한 거고요. 스텝 5에서는요, 그 밖에 상병 서브 창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상병 창에서 상병 코드, 상병 명칭, 구분, 기호, 과목
추가 수술 상해 결과 D 뭐 시작일 종료일 이런 세부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 항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상병 코드, 상병 명칭을 검색해 볼 수도 있고 구분에 해당하는 구분에서 F1을 누르면 구분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과목에 대해서 F1 누르면 나오는 창이고요. 기호에 대한 거, 수술에 대한 거, 추가 버튼, 결과, 상해, 그 다음에 덴탈에 관련된 것들을 그 해당하는 열에서 F1을 눌러주시면 이 각각의 창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더 확대한 창이 될 테고요. 스텝 6는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입원 진료실의 두 번째 창 13번이라고 되어 있는 하트 모양의 이 창을 누르면 바이탈 체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탈들도 입력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바이탈 창이 나오게 되면 해당되는 바이탈들을 뭐 입력해 주실 수가 있을 테고요. 스텝 7에서 지금 바이탈 정보들 이렇게 넣었죠. 우리 조건에서 바이탈 정보들 맥박 60, 뭐 체온 36.8도, 호흡 32, 몸무게 55, 키 165,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을 121과 80으로 넣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넣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이 바이탈들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스텝 8번은요, 증상창입니다. 증상 서브창에서 우리 조건의 증상 표 12-2에 있는 증상처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초기 두통, 발열 뭐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증상을 보였다라고 넣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장 버튼을 여기서는 눌러주시지 않고요. 최종적으로 전체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스텝 9번을 볼까요? 스텝 9번에서는 만약에 과거에 어떤 증상들을 입력했던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팝업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몇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메뉴가 과거 증상 조회입니다. F2를 누르셔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F1은 증상의 조회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스탠다드하게 넣을 수 있는 조회가 F1이고 과거 증상은 F2를 눌러서 확인하시고 창에서 클릭하셔서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확대 본 거예요. 증상창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두 번째 과거 증상 조회를 하게 되면 이 환자의 과거 내역들을 이렇게 히스토리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원하는 것들을 복사해서 쓰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10번은요. 증상 서브창에서 이번에는 조회 버튼 눌렀을 때는 우리 외래 진료실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본 자료, 즉 마스터에서 미리 넣어 놓았던 증상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증상에 바로바로 21번 항목들 같은 것들이 이제 증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만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fatigue, 뭐 GW, 뭐 POI라든가 WT 로스라고 되어 있는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즉 플러스를 넣으면 포지티브하다, 그 해당되는 증상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넣으면 네거티브하다, 즉 증상이 없다, 이런 표시들을 이제 각각 입력을 해주실 수 있겠죠. 스텝 11번입니다. 이 네 번째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청구 메모 파트 부분을 좀 보자라는 건데요. 청구 메모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입원 진료실의 레이아웃에서 기본 화면 정렬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청구 메모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예, 어디서든지 기본 화면 정렬을 해주시게 되면 항상 보이지 않던 창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청구 메모라고 한다면 우리가 건강보험 청구에 필요한 항목들을 우리가 이제 넣어 주실 때 메모 사항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23번 창에 하단에 청구 메모와 특이사항이라고 있죠. 이렇게 특이사항까지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12번째 항목은요. 스텝 12번은 이제 다섯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 처방 내역을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방 내역이라고 한다면 어딜까요? 요 하단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B1010, 1010, 1020, 1092, 2010, D0003, G2302까지 해서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는 혈액 검사, 즉 임상병리실로 가야 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은 방사선과로 가야 될 그런 오더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조금 더 확대해 보시자면 이렇게 앞에서 B1010부터 D0003까지는요. 뭐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뭐 CBC 관련된 것들이 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흉부 폐 사진을 찍는 것이 G230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들을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외래 진료실에서 저장 버튼 누르시는 거랑 뭐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저장 버튼 누른과 동시에 지원 부서로 이 내용들이 오더가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서브 창들에 대한 설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이 입원관리실에서 서브창들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서브창들을 보시면 왼쪽부터 볼까요? 뭐 C는 리절트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함량, 아웃랩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디스엠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이제 각각의 입원 환자들에 대한 어떠한 처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고요. 뭐 MTH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약이라든가 투약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용법, 이건 원회에서도 봤었죠. 그 다음에 원외 사항들에 대한 거, 여기 또 용법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용법 추가적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부위가 어떤 부위냐, B는 보스 양쪽, L은 레프트, R은 라이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값들은 각각 이제 입력해야 될 입원 진료실의 세부 항목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저장을 하시고 나면 이게 처방에 들어가는 서브창에 대한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걸 조금 더 확대를 좀 해서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리절트라고 되어 있을 때 해당 환자의 검사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창이에요. 두 번째가 함량, 그 다음에 이제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그 다음에 그 우리 수액이라든가 약을 넣어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뭐 PD 하면 퇴원 환자에 대한 뭐 디스크립션에서 PD, 뭐 pH, PL, 뭐 PO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용법에 관련된 거, 원에 관련된 것도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스텝 1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스텝 14번에서는요, 처방 서브창의 위쪽에 있는 단추 아이콘들을 좀 하나씩 설명드리자라는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콘택 600처럼 생긴 뭐 캡슐 약의 돋보기 모양이 있는 거, 이게 복약 지도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부위 처방이 요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처방 저장이,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은 빼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주황색 플러스 버튼 모양이 처방 저장이 되고, 외래 처방 저장이 요거, 그 다음에 카테고리 묶음이 이 캐비넷 모양일 테고요. 플러스 1, 2, 3은 원의 교부 번호 부여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버튼들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 요거 먼저 설명드릴까요? 이게 카테고리 묶음에 대한 거. 그다음 왼쪽에 있는 것은 처방 부위를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에 대한 촬영 처방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모두 다 의사 선생님이 입원 환자에 대한 오더를 내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된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창들도 보겠습니다. 복약지도, 복약지도 어느 거였죠? 맨 앞에 있는 거 요거. 요걸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이다. 그 다음에 원의 교부 번호는 요거죠. 요거. 여섯 번째 맨 마지막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어디죠? 외래 처방. 그러니까 요거 주황색 바로 옆에 있는 요 버튼 누르게 되면 나타나는 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15번입니다. 스텝 14 앞에서 봤던 처방 서브창에서 카테고리 묶음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카테고리 묶음에서 마스터를 누르게 되면 우리 마스터 창으로 가는 거예요. 즉 기본 자료라는 통합 창에 있는 메뉴하고 똑같은 메뉴가 27번, 28번에 있는 요 창으로 가요. 자, 확대해 보시면 이 카테고리 묶음에서 마스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스터 창에 있는, 즉 기본 자료에 있는 창이랑 똑같이 가서요, 여기서 묶음 코드라든가 슬립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블러드 랩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선택해 주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혈액 검사라든가 뭐 혈액 검사 1, 2, 3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묶음으로 넣어서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뭐 카테고리를 등록시켜서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안에 그룹 안에 묶음이나 묶음 코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텝 16번입니다. 스텝 16번은 과거 처방이랑 검사 내역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건데, 보통 외래 진료실에서도 오른쪽 하단에 있었던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처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쓰는 거죠. 외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원 진료실에서도요, 입원 환자에 대해서 뭐 3일 전, 일주일 전에 처방했던 내용을 다시 처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17번은요,
검사 결과 서브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원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더를 내린 주치의가 오더 내린 혈액이나 방사선 검사에 대해서 실제 이제 검사 결과들을 이제 확인하실 때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가 확인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스텝 18번은요. 만약에 이 검사 중에서 이제 결과 이력 보기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변 검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뭐 이게 소변 검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CBC 검사라든가 뭐 이런 검사 내역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이네요. 그래서 검사 이력들을 해당 환자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보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해서 여기 지금 34번에 있는 항목은 엑스레이라고 됐으니까 이제 엑스레이 G230이라는 엑스레이 검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판독 소견은 방사선과 전문의가 넣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별도로 또 넣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주치의라든가 임상병리 전문의가 넣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할 일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플로우가 간다라는 부분 정도는 이해해 주십시오. 자, 확대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7번째가 이제 전체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장 버튼은 입원 진료실 마지막 오른쪽 위쪽에 있는 버튼이죠. 이걸 눌러주시면 저장이 끝나고요. 저장된 상태에서 지원부서로 이동해서 지원부서의 세부 내용들도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스킵한다라고 돼 있죠. 왜냐? 지원부서에서 다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텝 22번은요. 앞서 스텝 12번에서 혈액 검사들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방사선 검사 이렇게 의뢰했었어요. 그러면 지원부서에서 어떻게 진짜 검사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통합정보창에서 지원부서 7번째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지원부서 선택해요. 처음에 이제 방사선 검사 지금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택해 주시고 선택하고 여기 확인 눌러주시고 접수 완료 시키면 대기 환자에서 이제 완료 환자로 갑니다. 완료 환자로 간 다음에 해당된 그 엑스레이 검사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내용들을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42번 버튼 누르는 데까지가 검사 승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화면입니다. 방사선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방사선 눌러야지 사실 41번 항목이 나오고요. 대기 환자들 이 상태에서 이 42번 버튼 눌렀다라는 뜻은 촬영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환자를 선택하고 완료 환자에서 판독 소견을 넣어주시는 화면이 되겠고요. 스텝 24번은요. 판독 소견을 넣은 예가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출력 및 저장 눌러주시기 때문에 이 판독 소견서도 바로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판독 소견을 저장만 해주시면 입원 진료실에서 주치의가 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겠죠. 자, 이건 확대된 화면이 되겠습니다. 스텝 25번은 이제 검사. 혈액 검사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B1020부터 D0003까지의 내용들 선택해 주시고 역시 51번 버튼 눌러 주셔야 검사가 끝났다는 뜻이고요. 이게 끝난 다음에 스텝 26번에서는 이 내용들을 실제로 요 A라고 되어 있는 55번 버튼 눌러주시면요. 최종 보고서 넣을까 말까 물어보는데 사실은 55번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해당 입력 값들을 넣어줘요. 오른쪽 참고치 보시면서. 그리고 최종 보고 버튼 눌러주시면 저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상병리 검사도 끝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확대된 검사입니다. 자, 55번 버튼 눌러주시고 해당 값 넣어주시고 최종 보고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27번에서 이제 입원 진료실로 이 결과치가 넘어오겠죠. 그럼 주치의가 해당 환자 선택해 준 상태에서 결과들을 확인해 주시고 다른 오더를 내리실 거고요. 그 밖에도 간호기록지라든가 간호기록지, 간호액팅들도 입원 진료실에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실습에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20분으로 줄여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2-6은 이론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하나를 더 만들어서 12-6 실습은 실제 화면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6 이론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